재밌는 거 있어요. 인천이요. 옛날에 저 한해청 앞에서 반말 학부모한테 반말하던 때도 생각해 보니까 유인천이 자전거 타고 다녔더구만. 난 저거 보면서 이번에 저 그 논란이 돼가지고도 첫 출근하면 자전거 타고 오는 거 보면서 딱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 살고 싶은가 보다. 있잖아, 운동 열심히 하고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유인천은 120살까지 살 거야. 똥칠하면서 역전먹으면서. 축하드립니다. 더 놀라운 게 내가 잠 잘 안 올 때요. 새벽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어폰 끼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보다 돌릴 게 없으면 저런 일을 봐요. 진짜 저런 일을 봤어요. 이번에 갔더니 오늘 새벽에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그 복길이 엄마가 김수미. 그러니까 일룡이 자기 부인이랑 같이 저 일룡이 그 부인의 친정에 가는 그 회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용식이가 나와요. 유인천이 용식이 양촌리 이장님 둘째 아들. 근데 문제는 나 경악했다니까요. 유인천이 일본 외무성 장학금 받았다는 보도 보고. 진짜 아니 정말 유유상종. 진짜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 보고 저도 저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치는구나. 그러니까 이 맥락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뭐냐면 일본하고 한국이 1960여 년에 다시 수교를 맺은 이후에 후진국이라고 하는 한국에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알고 계신 무무성 장학금 있죠. 지금도 있어요. 그 윤석열 아버지가 받은 거. 근데 각종 이런 식으로 일본 애들이 한국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교수들. 장학금 주고 하는 건데 유인천이 일본 외무성 장학금을 받았다. 다 아시겠지만 김태효가 낙가손의 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일본 장학생회도. 근데 저게 진짜 심각한 게 김태효가 저 상을 받을 때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 받은 거거든요. 현역 때.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일본 스파이설을 외치고 있는 게 김태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국립외교원장에 얘도 낙가손의 상 1호 수상자. 그리고 김태효는 5호 수상자. 우리나라에 3명 있어요. 그중에 2명이 대통령실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제가 이제 아주 친한 친구가 이 새날 뺀인데 지금도 나고야에 살고 있는 제 친구가 일본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이름 있는 말해줘요. 친구예요. 미영아, 진명. 아니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이 늘 외국의 자신들의 그 역사를 다시 왜곡시키고 로비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어마무시하다. 그러니 지금 국내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 그룹, 지식인 그룹, 그리고 리더 그룹의 후원금을 계속 쓰고 있었던 거예요. 로비 자금으로. 네. 사실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엄청나게 쓰고 있고요. 그게 일본이 자국에 쓰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맞아요.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그 얘기를 현재 살고 있는 친구도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위안부 등 관련한 강제동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그 교수도 후원금. 일본 장학생. 한국에 지금 일본 장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최소 수만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 브레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 다 교수 이상. 사회 고학력층들이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들이 일본 장학생을 받고 일본 실드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장학생들이 그 당시에 장학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제 일본 장학금 1호 문부성 장학금 1호가 윤석열 아버지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시고요. 저는 최근에 윤석열이 일본으로부터 그에게 대선 장학금을 받았을 것으로 저는 추정해 본다는 이야기를 굽히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어디에서도 반박을 하지 않네요.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고서는 해석이 불가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돈으로 유학해서 뼛속까지 친일파가 된 대한민국 기득권들이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있는데 유인천도 그중에 하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진짜. 근데 문제는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지위일까요? 기득권의 가장 첫 번째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전문가한테 들은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 형님, 부자와 고소득층은 다릅니다. 그게 딱 한 30분 동안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더라고. 부자와 고소득층은 다릅니다. 부자는 기득권이고, 고소득층은 부자가
세금 빨아먹는 게 고소득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하니까 딱 맞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일본 친일파이면서 일본의 돈을 받고 그렇게 친일 부역하고 군사 독재 부역해서 부자가 된 자들이 또 부자가 돼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다음에 높은 장관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유인촌 재산 신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에 82억 신고했어요. 이때도 많았던 거예요. 2008년에 140억 신고했고요. 올해 장관에 2023년에 162억 신고했어요. 유인촌이 왜 문화예술인들한테 욕을 처먹냐면 문화예술인 초우개선 이런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불이익을 주고 뭐 처벌하고 탄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돈을 저렇게 벌어가고 있었죠. 근데 지금 2005년에 82억을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 장학생으로 간 게 200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남의 기회를 빼앗았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본 장학금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서 배워올 게 있으면 배워오면 좋죠. 근데 들어와서 이런 친일파 짓거리를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 유인촌이 받았다는 게 일본 국제교류기금에서 공모로 선발하는 걸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받았는지도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해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장학금을 받아야 됐던 이유가 뭐냐. 체제비까지 다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굳이 꼭 일본이라서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죠. 네. 맞네요. 저번에 맞습니다. 저 그 미국의 무슨 장학금 그것도 있었잖아요. 풀브라이트. 그 풀브라이트 장학금도 네. 그런 식으로 기득권들이 서로 공유를 맞아요. 해버리잖아요. 네, 김인철 장관 어. 후보자가 그랬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돈 벌어요. 돈을 벌어서 이게 이제 부의 대물림이 되지. 부의 대물림 뭐냐? 유인촌 아들들이 20대에 옥수동 집을 현찰로 구매합니다. 구매할 수 있지. 아버지가 돈을 줘서 구매할 수는 있죠. 뭐 증여세 냈냐고. 그 증여세 냈냐고 물어보니까 증여세에 대한 자료는 안 내. 안 냈네. 안 냈네. 그렇지. 얘네들이 냈는데 자료처럼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내야죠. 저는 저렇게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옥수동은 사실 압구정 건너편이기 때문에 다리만 건너면은 그냥 압구정이잖아요. 그래서 옥수동에 집을 어차피 똑같은 한강변이기 때문에 투자 개념으로 샀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증여서 있는 거고. 냈는데 비공개할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냈으면 낸 세금 그 영수증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남이 2015년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면 한 25평쯤 되나? 대충 그럴 걸. 요걸 7억 그러니까 2015년에 약 8년 전에 7억 5,500만 원에 구입했고요. 현찰로. 2019년 4년 뒤에 이제 작은 아들이 113제 평방미터 요건 한 30평대쯤 되는 거죠. 17억 6천만 원에 대출 없이 매입을 했어, 둘 다. 야, 청년들 좀 분노 좀 해라. 진짜 이런 거 분노해야죠. 만약에 조국 장관 이렇게 했다 그랬으면 서울대, 고대, 연대 지금 난리 났을 거 아니야. 얘들 왜 이렇게 다 조용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당시에도 저거 돈 받고 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뉴스 애들 관심도 없는 건데 지금 여기에 분노해야 되는 포인트는 맞거든요. 어떻게 20대 아들이 아파트 대출 없이 17억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까? 청년들 분노하던 그 청년들 다 다 어디 간 거예요? 저는 김행 장관도 지금 지나갔는데 그 여성 단체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증여세 납부 내역 공개하라고 하니까 두 아들의 개인정보다 이래요. 안 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이거 있지. 이 증여세를 내가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 되잖아요. 이 애들이 내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개인정보라고 공개를 안 해. 안 했네 안 했어가 되네요. 그렇죠. 떳떳하면 보여주겠지. 이게 여러분들 아세요? 상식으로 알려줄게요.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비과세 금액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지금 이거 보니까 17억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비공개했다는 거 안 내면 버틴다는 제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법이 뭐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지금 냈으면 비공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득권자들이시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인촌이 장관 됐을 때 그 자료의 관보 보면 뭐가 나오냐면 당시에 장남과 차남의 재산이 각 1억
각각 1억하고 4천만 원이었다 이거거든요. 얘네들 나이가 20대 초반 정도 때였던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결국 뭐 이런 내용을 떠나가지고 부의 대물림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산 한번 보세요. 이 3명 신원식 19억, 유인천 162억, 김행 163억. 신원식은 보니까 그거네 육두품이네. 신원식은 아. 저랑 같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폭망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네, 뭐 거기에 아마 그 퇴직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방에 많이 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붕짜자 같은 거. 근데 거기에 좀 매달렸던 그런 사람 같고 유인천과 김행이나 김건희 이런 쪽 부류들은 그런 거겠죠. 어떤 재산 증식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월단회 같은 자기들끼리 루트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신원식은 쭉정이네. 신원식은 여기에 끼지 못하는 거죠. 지난 사실은. MB 정권에서나 뭐 이렇게 주요 인물이 아니었던 부분의 차이가 조금 있어 보이네요. 여기서 핵심 하나가요. 임기가 끝나면 재산도 불어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어떤 식으로든 재산 불어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없다면 굳이 이 모욕을 당하면서 그 장관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 모욕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 이게- 자랑스러워. 우리는 이렇게 살아. 니들 모르지? 평민들은 모를 거야. 뭐 이런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이 되면 갖고 있는 각종 권력이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뭐 인허과 관련해 갖고 문체부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부도 작은 부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재산을 막 불어나는데 일단 이 사람들 연봉 자체가 억대 연봉을 훌쩍 넘어가는 사람들이고 그건 당연하다 치더라도 임기 끝난 뒤에 어떤 방식으로 불려 있을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순진해서 그래. 신원식이든 유인천이든 김행이든 차명재산 없겠수? 그렇죠. 이게 다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구름진 하늘일이 19억이 작은 느낌. 이제 나도 간이 커짐. 그렇잖아요. 비슷한 네. 생각입니다. 예, 야, 진짜. 그러니까 어쨌건 기득권들 더군다나 이 기득권의 시작이 친일파다라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진짜 일제가 끝나고 났을 때 친일파 재산들 다 몰수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재산과 그 기득권이 계속 유지되면서 그 친일파 기득권에 빌붙어 있던 애들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지.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진짜 신기하네. 윤석열 정권 때는 온갖 의혹의 장관들한테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하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범죄 혐의는 훨씬 더 큽니다. 언젠가 니들 이 2배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 예. 붕짜자 찍지마 시바티기님. 실제로 존재해 이분. 진짜 나라꼬라지 잘 돌아간다. 마차님 자리가 바뀌었네요. 옆모습이 더 이쁘세요. 지금 앞모습은 어.